예,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힘내라 국민의힘, 힘내라 신임 원내 대표 이렇게 저는 타이틀을 뽑아봤습니다. 후보 나왔나요? 지금 정해졌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후보군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고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사람이 신임 원내대표 출마 선언했죠. 다 같은 삼선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 송원석, 김천희 지역구죠. 송원석 의원과 그 다음에 또 김성원 의원, 수도권 경기도 지역구가 의정부죠? 의정부가 제가 좀 알겠습니다. 포천, 연천, 의정부, 김성원 의원 두 분이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이제 훌륭하고 김성훈 의원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입니다. 네. 동두천입니다. 동두천? 두 사람 다 이제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원석 의원 이제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출신이고 저도 두 사람 다 잘하는데 두 사람 다 굉장히 좀 합리적이면서도 대여 협상에 있어서 원내 수석을 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임기가 6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임 원내대표가 이 향후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비대위원장 체제를 조금 더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또 전당대회를 하느냐, 그리고 전당대회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9월달 전당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신임 원내대표가 당 대표까지 이제 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서로 좀 다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가 빨리 16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출이 되면 신임 원내대표 중심으로 빨리 당이 단합하고 그리고 또 향후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갖춰가야 될지 빨리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도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두 분 다들 선수가 이제 삼선이고 훌륭한 분들이고요. 원내에서 다들 좀 인정받고 있고 신임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송원석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 수석을 두 번이나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실장, 기재부 차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올해 연말 되면은 예산 전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산 투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포퓰리즘 예산을 아주 전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면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일단은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당장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경기도 부양되는 것 같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내년 지방선거에 쓰려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할 때 예산 투쟁을 해야 됩니다. 막 쓰는 누군가가 갚아야 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신 갚아야 하는 그 문제인데 그걸 우리 국민의힘이 막아야죠.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짜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미래를 후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예산 집행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해서 경기가 오히려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면서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예산실장 하셨던 분 또는 기재부 차관 하셨던 분, 이런 분이 좀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생각 좀 해보고요. 또 원내에서 수석을 두 번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원내 우리가 지금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과 여당과 협상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의석수가 많고요. 저쪽은 마음먹은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당으로서 또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상력 경험 있는 사람,
사람, 협상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상대를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좋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질 갖춘 분이 오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원내에서 두루 신임을 얻고 예산 전투에서 예산 투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또 지난번에 협상력에서도 좀 많은 이제 협상 경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원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두 분이 이제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빨리 향후 이제 지도 체제부터 해서 의총을 걸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막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제 서울고법에 가서 항의하는 의총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이제 위기에 빠져 있고, 사법법치주의부터 해서 이재명 정권이 좌지우지하면서 독재로 나가고 있고, 또 포퓰리즘 어떤 이런 정책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사실은 뚜렷하게 우리가 대응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좀 제대로 이렇게 그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최소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법치가 흔들리고 있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재판이 이제 연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재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까지 연기가 했습니다만은 대북 불법 송금이라든지 위정교사라든지 그리고 법카 관련된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재판이 연기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3대 특검을 하고 있는데, 이 3대 특검이 굉장히 유연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연 소지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633이라고 해서 딱 이제 시간을 정해 놓으면 여기서 그 정리된 이런 어떤 것들이 법원에서 633 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수사가 들어가는 동시에 공소 기간이 만료 기간이 정지하도록 또 이런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의 사실을 항상 또 브리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위헌적 성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위헌 어떤 법률 심판 청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태도, 3대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지도체제가 완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전열이 굉장히 좀 흐트러져 있다, 이런 어떤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데, 신임 원내대표가 되면 빨리 전열 정비해서 대여 투쟁,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를 본격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중요한 말씀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에서 늘 해왔던 게 뭡니까?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라고 늘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검법에 따르면 뭡니까? 3개 특검법 전부 다 매일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주마식 보도를 하는 건데요. 이런 보도가 뭡니까? 굉장히 선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계속 반복되고 또 강조되고 하루 종일 뉴스 전문 채널에서 또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가 남냐? 기억에 남는 거는 뭔가 이 지난 정부가 또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밖에 이제 프레임을 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특검 보면요, 특검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했다, 뭐 여기서 명단이 올랐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특검에 지금 추려진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좌천된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차도살인, 그러니까 칼을 빌려서 해를 하겠다, 자, 이런 의미인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 좌천된 사람들은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대부분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적 이제 보복심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사람들 위주로 지금 특검을 짜여져 있는 상황인 거다.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반대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빨리 당 지도부를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새로 전열된 어떤 든든한 단단한 당의 모습을 보여서 선명한 야당으로서 싸워야 한다. 이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검으로 6명이 이제 추천이 됐다고 하는데 반면에 지금 검사들은 여기에 파견 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네.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정권은 지금 검찰청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검사들의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똑똑히 인지하시고 특검에 파견을 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제대로 정말 수사를 이제 해서 정말 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가 아니라 정의의 어떤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